안녕하세요, 축팅입니다. 지난 시즌 가성비 딸깍 축구로 최종 순위 6위, 파이널 A 합류에 성공한 대구FC 최원권 감독. 이번 시즌은 시작과 함께 8라운드까지 단 1승만을 거두면서 한계를 보여 결국 감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조광래 대표 이사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는데요. 현재 감독 선임 작업에 있어서 답답할 정도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전북현대와는 다르게 홍익대학교를 7년간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은 박창현 감독을 단 4일 만에 선임시켜 선장의 빈자리를 빠르게 메꿨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창현 감독은 기대에 부응하듯 이전에 대구에서 보기 힘들었던 전술적이고 에너제틱한 축구를 선보이며 5경기 만에 시즌 첫 2연승, 최하위 12위에서 무려 4계단 상승시켜 9위에 안착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창현 감독은 누구고 어떤 축구를 선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핵심 3가지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창현 감독은 홍익대학교, 양천FC 등 흔히 말하는 풀뿌리 축구판에서 오랫동안 몸담았고 이동경, 황재원과 같은 국대급 선수들을 양성할 만큼 지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젊은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프로레벨, 특히 일부 K리그1의 수준은 확실히 다를 텐데요. 그럼에도 박창현 감독은 젊고 유망한 패기 넘치는 자원들을 과감하게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 넘치는 축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을 보시면 탈압박 능력이 좋은 광주를 상대로 미들라인이 물러서지 않고 압박을 시도합니다. 반대 오픈을 위해 박태준에게 볼이 연결되자 04년생 미드필더 박세진이 빠르게 달려들어 볼을 뒤쪽으로 보내게 만들었고, 02년생 윙어 박용희는 광주의 풀백 두현석을 강하게 압박하여 높은 지역에서 볼을 탈취하는 데 성공하고 오뚜기처럼 빠르게 일어나 전진하며 침투 패스를 받아 깔끔하게 마무리하여 세징야에게 60 포인트를 선물해줍니다. 보신 장면처럼 박창현 감독은 대구를 내려서서 역습만 노리는 팀이 아닌 주도적으로 팀 압박을 조절하고 시도하는 팀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최근에 펼쳐진 13라운드 서울과의 경기를 보면 정재상, 박용희, 박세진, 황재원, 박진영 무려 5명의 U22 자원이 선발 출전했고 백업 명단에도 4명이나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보란듯이 2대1로 승리하며 서울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챙기는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전술 디테일은 어떨까요? 다음 핵심 요소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는 기본적으로 5-4-1 대형을 기반으로 수비 전형을 갖춥니다. 그리고 보통 5-4-1 대형을 운영할 때는 비교적 깊숙하게 내려서 압박 라인을 낮게 가져가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타이밍에 운영을 달리하여 압박 강도를 높이는데요. 바로 여기서 박창현 감독의 핵심 전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 센터백이 마치 리베로와 같이 압박 시에는 미드필더 라인 이상으로 올라가 중원 싸움에 참여하고 상대의 지공 시에는 또다시 깊게 내려와 수비 지원에 가담하죠. 최근 2연승 경기 중 해당 운영을 나눠서 살펴보면 서울전 전반은 5-4-1 깊은 수비 대형, 서울전 후반과 광주전 전후반은 모두 중앙 센터백 시프트를 활용한 높은 압박 라인 운영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광주전은 황재원, 서울전은 박진영이 해당 롤을 맡아 수행했죠. 이번 서울전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기성용이 볼을 잡고 전방을 바라보자 링가드가 하프라인 밑까지 내려와 볼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자 중앙 센터백으로 출전한 리베로 박진영은 링가드에게 가깝게 다가가 패스길을 막았고 기성용은 다른 패스 선택지를 찾습니다. 다음 장면 또한 서울의 지공 상황에서 센터 포워드 일류첸코가 낮게 내려가 볼을 받자 박진영은 미드필더 라인 그 이상까지 올라가 상대가 쉽게 돌아서지 못하도록 눌러줍니다. 이를 통해 상대가 편하게 플레이하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템포를 늦춰버릴 수 있었죠. 해당 운영은 공격 상황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구가 사이드에서 볼을 잡고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리베로 박진영이 올라와 가깝게 접근하면서 숫자 싸움에 우위를 가져가고 박세진, 황재원, 박진영의 유연한 3자 패스를 통해 탈압박에 성공해 크로스 타이밍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박창현 감독은 중앙 센터백 시프트 운영을 통해 압박 라인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공격 시에도 부분적으로 가담하며 유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해당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 센터백이 전진하며 비워지는 공간의 약점을 메꾸기 위해 비교적 발이 빠르고 커버 범위가 넓은 센터백 김진혁, 고명석이 양옆에 위치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홍철과 요시노가 부상에서 잘 복귀하여 장성원이 주발 방향 오른쪽 윙백으로 이동하고 리그 탑급 미드필더라고 생각되는 벨톨라와 더불어 황재원이 마치 독일 뮌헨의 킴미히처럼 풀백에서 미드필더로의 포지션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뒤를 받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고 기대되는 조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파 귀킹 세징야가 돌아왔습니다.
1989년생 만 34살의 나이로 관리가 필요한 세징야이지만 건강한 세징야는 아직까지 K리그 역대급 외국인 선수로서의 폼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데요. 박창현 감독은 이런 세징야의 양옆에 활동 범위와 기동력이 뛰어난 박용희, 정재상을 배치시켜 세징야에게 높은 자유도를 부여해 장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또한 빌드업 시에도 볼 관리가 탁월한 세징야에게 볼을 투입해 세징야가 볼을 지켜주며 전형을 전진시키기도 합니다. 대구가 자주 활용하는 공격 전개를 보시겠습니다. 박용희는 왼쪽에 와이드하게 위치하여 활발하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벌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세징야 혹은 다른 동료들이 침투하며 활용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윙어 정재상은 센터에 가깝게 위치해 직접적인 득점을 노립니다. 박용희가 왼쪽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고 있는 해당 장면에서는 윙백 장성원이 언더랩으로 안쪽 깊게 들어갔고, 세징야는 자유롭게 움직이며 수비와 멀찍이 떨어져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용희가 안쪽 정재상에게 깊게 찔러주고 정재상이 접근하는 세징야에게 원터치로 돌려주면서 원활하게 슈팅까지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센터백 시프트 전술과 함께 세징야가 활용된 완성도 높은 장면입니다. 이번엔 왼쪽 윙백 홍철이 넓게 올라가 있자 박용희와 정재상은 가운데 깊숙하게, 이번에도 세징야는 한 칸 아래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벨톨라가 리베로 롤을 맡은 황재원의 지원을 받아 2대1 패스로 손쉽게 수비 한 칸을 벗겨냅니다. 그러자 세징야가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 등 뒤로 깊게 빠져들어가면서 벨톨라에게 침투 패스를 받고 세징야의 정확한 크로스를 받아 문전 앞에서 정재상이 깔끔하게 득점합니다. 박창현 감독의 부임 시 인터뷰를 보면 사이드에서 유기적이고 빠른 돌파 후 크로스에 따른 센터 스코어링 공격을 강조했는데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잘 구현되고 있고, 여기에 세징야의 클래스까지 더해져 퀄리티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대구의 불안 요소를 찾아보면 후방 빌드업 시스템을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이며, 센터백과 키퍼로 이루어지는 센터 수비 라인의 안정감 또한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남대 김병수, 선문대 안익수, 대학 유리그 출신 감독들에게서 확실한 성공이라고는 보기 힘든 전례가 있죠. 이곳저곳에서 실력을 쌓다가 대구FC를 통해 K리그에 입문한 박창현 감독, 젊은 자원들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점을 봤을 때 프랑스와 일본에서 실력을 갈고 닦다가 아스날에 부임해 황금기를 이룬 명장 아르센 벵거 감독이 떠오르는데요. 유망주 육성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대구FC의 기둥 조광래 대표이사와 함께 박창현 감독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K리그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